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수영입니다.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명함도 돌리고 색깔 있는 옷도 입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게 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정치인이, 특별히 또 어떤 청년 정치인이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준비한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방송인 겸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 뜻의 강수영입니다. 네,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초청한 또 후보자 우리가 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예, 녹색당 안동시의원 예비후보 허순규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의 다른 미래 시의원은 허순규, 녹색당 안동시의원 예비후보 허순규입니다. 4년 전에 이어 같은 지역구인 안동시 강남동 남선면 이마면에 출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멘트 하나 안 했는데 뉴스민 이 시간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야 예비 후보 청년들 정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 언제든지 뉴스민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 또 뉴스민에서 먼저 연락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받으시면 기꺼이 좀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승규 후보 자기소개 간단하게 들었는데 안동에서 먼 길 오셨습니다. 근데 비 오죠 지금? 아닌가? 비는 안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깔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요. 참 먼 길 오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시간에 뵈면은 먼저 묻는 질문이 정치를 왜 하십니까?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는 하필이면 왜 출마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정당에 소속돼 있으시고 또 선거에 출마하신다는 것은 어떤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또 길인데 왜 정치를 하시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하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치는 우리네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뭐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왜 지방의원을 준비하느냐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그래요. 네. 시의원을 왜 나오냐. 그러니까 약간 한국 정치 문화가 시의원에 대한 인식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특히 정치 고관심층도 기초의원 선거는 잘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아래에서부터 정치가 시작이 돼야 사실 큰 정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에 맞서서 또 정치 변화를 만들어 보고자 기초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서울대학교 법학과 면접을 볼 때 떨어졌는데요. 대입 때 그 교수님이 지방자치제도가 주제였는데 지방자치제도의 뭐 본질 뭐 이런 거 이제 사회 전문가 책 한 권 이렇게 지문으로 내놓고 하여간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을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들은 거야. 풀뿌리 민주주의 너무 많이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됐고 구의원 너 사는 지역의 구의원 이름 얘기해봐. 그것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구청장 이름 뭐야? 모르겠는데. 그래요? 예, 그때 제 고3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무슨 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그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뭐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뭐 여론을 갖다가 뭐 수렴을 하고 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직 그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 있어요. 별로 그게 벌써 좀 거의 뭐 한 10몇 년, 거의 20년 다 돼가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우리 시민들이 기초의원 자기 지역구 기초의원이 누군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뭐 출마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는 뭐 당연지사고 당선이 돼도 그 사람이 뭐 내 인생에 어떤 관여를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 강수현 변호사님 말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기초의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네. 지방 정치가 중요하다 해봤자 시민들 귀에 안 들려요. 결국은 이런 편견을 깨는 것은 사람이고 네. 몸소 실천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의 불모지인데 네. 우리 존경하는 노회찬 국회의원 덕분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진보 정당, 진보 정치는 있어야지 하고 많은 시민들이 변화한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훌륭한 기초의원분들도 많으니까 저도 그런 역할에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한 사람의 어떤 새로운 등장이 의외의 어떤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여기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음.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방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어떤 자질과 어떤 뭐 어떤 소질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질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예. 지방의원 재수생 준비생이라 제가 이런 자격을 논하는 게 외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네, 시의원은 행정의 파수꾼 역할이어야 됩니다. 행정의 파수꾼. 네. 그러니까 시의원의 가장 기본 역할은 안동시 행정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를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안동시 예산이 2조 원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2조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일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인가라는 첫 번째 그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시정 감시가 가장 또 네. 본연의 역할이다. 그게 네. 교과서에 나오는 본연의 역할이에요. 음. 근데 그거 잘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또 당선되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하. 어쨌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시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이게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네. 잘 몰라요. 뭐냐면 저 시의원 저 사심 없이 봉사활동하러 정치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봉사는 이해관계 없는 네. 굉장히 순수한 어떤 활동이에요.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근데 정치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강수영 변호사 입장과 제 이해관계가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색 무취가 아니니까. 네, 정치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정치인데 이 정치를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해관계 없이 접근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버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방의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정치 안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철학이 없는 사람, 자기 신념 색깔이 없는 사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낭만적인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들고 명예나 어떤 봉사하는 마음으로 출마하기보다는 내가 정치적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나무와 숲을 함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의원, 기초의원을 읍면 동의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동시의원인데 시의원의 역할을 그냥 강남 동의원, 면의원처럼 생각해요. 그게 지역구 민원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안동같이 좁은 동네에서 동네의 많은 문제는 안동시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안동시 교육 문제, 농촌 문제는 특정 동네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안동시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마치 동장님 출마하듯이 시의원을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네. 그 문제만 천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당선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해서는 더 나은 정치 발전은 어렵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또 완전 또 반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지역에는 전혀 의제에 관심이 없고 그 이제 우리 대중이라기보다는 중앙에 있는 의제들 뭐 얘기하자 그냥 민주당 이런 사람들 중에는 지역 현안에 크게 관심이 없고 지금 현 뭐 검수완박 같은 큰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지방 의원들이 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좀 서운했거든요. 또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그쪽 이제 어떤 큰 그림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당장의 표밭 자기 표되는 부분만 민원 해결사 요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반대로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도를 잡아야 되겠어요. 아마 방금 말씀하신 지방의원의 역할은 정당의 정치인이라면 또 전국적인 의제에도 또 얘기를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든 과도하면은 기울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음. 그런 부분들은 지역 구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지금 이제 출마 전에 오랫동안 여러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자질론에 비춰봤을 때 현재까지 지켜본 안동시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우리 18명 안동시의원 네. 분들처럼 저도 시의원 되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의원 하면은 워낙 이제 오해와 편견들이 많은데 음. 생각보다 지방의원 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 저평가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물론 개인 차는 있어요. 네. 욕을 드셔야 될 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예.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것들은 좀 계승할 필요는 있고 좀 알릴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의 문제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진짜 판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의원 개인만 욕하지 말고 안동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시의원분들의 역할을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논제를 던지셔갖고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 보시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뭐 현역이었든 뭐 과거의 의원이셨던 그런 분들 중에 이분은 진짜 잘하셨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안동으로 예를 들어야 되나요?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안동으로 예를 들면은 출마를 안 하시는 분으로 예를 드려야 되니까요. 네. 네,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국민의힘의 안동에 한 도의원 분이 계세요. 예. 뭐 한 분이에요. 불출마 선언한 한 분. 네. 그 K모 의원님 네.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국민의힘이 아닌 여러 정당이나 다른 분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들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기성 정치 문화와 다른 방식으로 좀 승부를 보시는 스타일이어서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 이런 거에서부터는 굉장히 좀 조금 더 유연하시는 자유로운 네.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의정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네. 그래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구에 우리 안동 출신 네. 수성구 의원, 삼선 의원인 김성년 의원, 네. 또 경산의 엄정희 의원 이런 분들은 또 소수 정당인데도 네. 굉장히 좋은 의정 활동을 보여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정말로 밥값 이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분들이 시의원을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 잘하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것인가 구조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특히 그 역할은 기성 정당의 책임이 있죠. 국민의힘 민주당 거대 정당들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했어요. 지방의원 뭐 자질이 부족하니 문제가 많니 이런 얘기 자꾸 할 게 아니고 지방의원이라는 그 자리를 그 직업을 선망하는 직업으로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그 자리 존경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을 받고 또 되기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다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돼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질이든 뭐든 경쟁을 통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분위기고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그런 분위기여서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괴가 같은 괴인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저는 워낙 이 지방 정치에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저라도 그냥 대중 심리에 편승해서 욕하는 정치인 되지 말자. 그래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하는 정치인은 사실 저는 다 퇴출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야, 네거티브에 대한 종말.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비판적으로 해야 되지. 네. 정치판 자체를 흐리면서 네거티브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정말 좀 과감히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본인들이 일하는 정치란 직업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질지언정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직업군을 폄하시키는 발언들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치를 정치인들 스스로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 정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때까지 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 단연코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감히 그런 어떤 예감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토크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그 갈등을 조절하고 때로는 자기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것을 관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런 선택 중에는 당연히 뭐 쉬운 선택도 있지만 굉장히 곤란하고 애매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연습 삼아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제적인 게임이네요. 아 그렇죠. 네, 철저히 양당제 흑백 어려운데, 논리. 네, 네, 그럼요. 흑백 논리 저랑 안 맞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네, 딱 부러지게 가셔야 되고요. 네. 뭐 둘 다 이러면 제가 알겠지만 뭐 후보자 사퇴하셔야 돼요. 네, 둘 그럴 수 다 안 없죠.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둘다 안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딱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권 안 됩니까? 기권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하여튼 기권하면 네. 무조건 사퇴예요. 알겠습니다. 사퇴하면 안 되죠. 자, 첫 번째 질문 갑니다. 다음 둘 중에 내가 닮고 싶은 정치인은 네, 노회찬 대 노무현. 5, 4, 3. 노회찬.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두 분 다 존경해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존경한 정치인이고 노회찬도 존경한 정치인인데 네. 노회찬 의원의 길을 좀 더 가고 싶은 거는 노회찬 의원은 양당제를 넘어서는 진보 정당의 비전까지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양당제를 넘어서는. 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네. 다당제를 옹호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현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음. 통일민주당 김영삼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지역구도 완화에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역구도를 넘어서서 기득권 양당 구도를 넘어서는 대한정당들이 많아져야 되고 거기서 노회찬 의원은 한국 정치의 오랜 어려운 벽이었던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데 한평생 기여를 했고 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는 네. 노회찬의 길을 21세기 비전에 맞게 개성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 지금 그런 화두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전에 뭐 지역주의 타파, 뭐 영호남 갈등 타파, 뭐 이념 갈등 타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념도 거의 뭐 퇴색된 것 같고 지금은 거의 이제 거대 정당들끼리의 진영 논리 속에 그냥 갇혀서 이게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인지도 다 퇴색이 돼 버렸고 그냥 사람 편가르기 식으로 이제 뭉치는 그래서 이게 그냥 또 다른 집단 갈등이잖아요. 예. 이제 이성적인 비판이라든지 이성적인 뭐 어떤 고찰 이런 것들 다 배격시켜 버리는 그냥 우리 편이 하면 다 옳은 거고 쟤들이 하면 다 나쁜 거고 이런 속에서 다 매몰돼 가는데 지금 현실 정치가. 근데 제가 뭐 오실 때마다 이제 그 군소정당에 계신 분들한테마다 항상 드린 말씀이 나는 건강한 3등의 존재 가치. 대한민국에서는 건강한 3등이 있어야만 한다. 무조건. 없으면은 지난 대선 꼴 난다. 1등, 2등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논외. 1등, 2등끼리 네가 쓰레기. 쓰레기통 안에서 국민들을 선택하게 만든 쓰레기 중에 덜 들어온 걸 선택하게 만드는 이런 후진 정치를 없애려면 아주 건강한 3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그런 대안을 몸소 한번 보여주셨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겠네요. 그죠? 네, 특히 노회찬 의원은 진보 정당의 벽이었던 지역구를 돌파했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제3당이 되려면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정말 선거제도 개혁을 한때는 중대 그 선거구제 티를 입고 자요 지금 또. 제 잠옷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제가 진짜 가장 제가 만약에 정말 많은 권력이 주어져서 대한민국 법을 하나 지금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선거제도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은 현재 제도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럼 한국의 제3당 건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솔직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거대 양당과 녹색당이 게임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원에서는 붙어볼 만하다. 선거구에 네. 어쨌든 또 좀 다르고요. 4년 전에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와도 안동에서 비슷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특히나 민주당 후보도 나와줘요. 더 건강한 경쟁.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서 네. 녹색당이 지역 정치에서 거점을 만들어서 증명을 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사례가 계속 누적이 돼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에서 살아남은 아니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의 지방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분들도 정의당에 있는 지역구 지방 의원분들도 소중하게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의 당 걱정하고 있는데. 야 이거 선거구 네. 개편
토론 이런 거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준비된 토크가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지금 정말 재밌는 주제인데 다음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정 활동을 이제 하셨어요. 당선된 다음에 하셨는데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후보님의 명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밸런스 게임인가? 네. 밸런스 게임으로 돌아가세요. 네. 이 둘 중에 이런 상황에서 나의 다음 정치 행보는 네.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졌어요. 네. 네. 첫 번째 녹색당 구의원 재출마.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공천 제안. 둘 중에 뭘 받아들이요? 이건 뭐 네. 뻔한 거 아닙니까? 4, 3, 2, 1. 구의원 재출마죠. 오. 방금 말한 2번은 네. 제 정치 선택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저도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을 수두룩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 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저한테 그래요. 안타깝대요. 옷 색깔이. 왜 당이 국민의힘이 아니냐 하는데 되는 데서 하지. 국민의힘으로 안동에 정치를 하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으로 정치하면요. 안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동 정치는 정치 다양성이 더 중요한 문제고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해서 안동 정치를 바꾸는 일보다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이 살아남아서 지역 정치 다양성을 만드는 게 안동 정치 발전에 500만 배는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저까지 국민의힘에 해야 되겠냐.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으로 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좋아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정치 경쟁이 돼야 부패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건강한 경쟁 파트너가 있어야 본인들이 혁신을 하지. 저기 일당 독점 국가처럼 되면은 정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 시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보수적 가치 실천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권력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괜찮은 인재들을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경쟁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프로야구도 여러 구단들이 경쟁을 해야 야구가 재밌지. 네. 한 팀이 10년 내내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은 프로야구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녹색당 구의원 재출마를 뭐 당연히 녹색당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지역의 정치 다양성이 우리 안동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만 하면 되는 분위기잖아요. 어쨌든 안동도 그죠? 그것도 국회의원에 또 이게 이제 기초가 아니라 국회의원 공천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여러 가치관들과 그 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과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칼이 하나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조건이 할게요. 국민의힘으로 2년 하고 2년 뒤에 녹색당으로 복당하는 것을 각서를 쓰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또 제안할 거면은 뭘 내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맨입은 안 된다. 네. 녹색당한테 몇 석을 주든가. 그게 기획 협상이지 본인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면은 체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 제안 오면은 아니면 선거제도 개혁을 바꾸든지. 선거제도 개혁이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 이슈에 대해서 소위 말해 가장 침대 축구를 했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 개혁하겠다 각서 쓰신다면은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전국에 있는 1만 녹색 다운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좋은 조건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그런 협상 제안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슬픈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단단한 어떤 그 지금 신념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저와 아주 생각이 많이 비슷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선이 되고 난 얘기예요. 이것도 구의회 의장이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걸렸어요. 지금 이제 적발이 된 거 의원님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아마 좀 조용히 있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딜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 시정 관련해서 하나는 들어주겠다. 제안이 왔어요. 자, 두 가지 제안입니다. 첫 번째, 내가 추진하던 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예산 편성.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 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산 편성.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준대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버스를 하겠습니다. 버스.
왜 그런가요? 버스 노선이 저희 지역의 아주 큰 민원이거든요. 아, 결국 네. 이게 민원이니까 네. 가장 성결 민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성결은 지금 최근에 그 강남동 버스 노선이 개편인데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지역구 민원이 아직 음. 불확실하니까 또 확실한 제가 활동해왔던 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것도 지역구에 또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받고 그걸 통해 늘어난 정치력을 가지고 그 나머지 민원도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안동의 어떤 현 상황이나 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사전에 제가 공부를 하기로는 후보자님의 활동 덕분에 버스 노선 개편에 어떤 큰 원동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동이라는 중소도시 또 안동뿐만 아니라 이 지방 중소도시들 대부분이 자차가 없으면 네. 다니기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불편함 정도가 세대와 계층에 따라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이랑 어르신들이에요. 약자들이네요. 이분들의 불편함은 네. 민원에서도 밀리는 거죠. 왜냐 투표권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조직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겪는 불편함들을 개인적 문제로 감당하고 있었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안동시 강남동은 그렇게 새로 개발된 동네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인구가 많아요. 근데 중학교 접근성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네.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태워주는 스트레스라든가 지역에 굉장히 불편한 그 스트레스가 쌓여 있습니다. 그 제가 가보면 자가용 그 교통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네. 자차를 많이 탈 수밖에 없고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주차라는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실제로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됐다. 무시당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그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 인터뷰도 하고 제가 직접 버스 타고 학교도 가고 네. 이런 활동들을 해가지고 네. 버스에 공감하는 시민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동시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중교통 관련한 움직임을 이어가려는 커뮤니티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그거를 저희 의정 활동에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그게 여론 수렴 과정이잖아요. 예, 실제로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고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집단적으로 규합을 하고 그걸 이제 그 규합이 돼야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여론이 바로 정치 변화의 원동력이니까 의제 설정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 가장 아래쪽에서 밀접해서 실제로 수렴한 경력이 있으신 거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의 가장 기본이 조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은 그 민원이거든요. 전화 한 통 걸면 불편해. 그 민원 n분의 1인데 이 의견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이제 여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가진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민주주의의 최대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역할을 진보정당 네. 또는 소수정당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소평가된 정치적 의사들을 조직화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성 정당들이 옳고 그름을 예. 떠나서 적어도 의견이 동등하게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재벌들 또는 지역의 토호들의 의견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르게 만드는 게 정치 역할이고 정당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지금은 안동 같은 경우 특정 정당 독점 구조다 보니까 원래 왜곡돼 있는데 더 왜곡이 돼버리는 거죠.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깨버려야 된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로 치면은 거대 배급사에서 유통하는 영화만 자꾸 영화관에 독점하지 말고 독립 영화도 좀 걸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이거 버스 노선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부족하네. 나중에 또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어서 강수영을 이겨라. 여러분 보셨으니까 네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선거운동을 이제 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거의 좀 뭐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평가절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정치의 본연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규합하는 거를 넘어서서 확장성 있게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잠식해 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또 하나의 숙제잖아요.
요거를 또 부족하지만 상황극을 네, 한번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가장 긴장되는 시간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자, 명함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네. 후보 승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요? 네, 시의원 후보 승규입니다. 녹색당이 당이에요? 녹색당이라고 지금 네. 독일, 유럽 정치 선진국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정당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막 시작했습니다. 데뷔전 조용필 같은 아주 한국 정치의 유망주 같은 정당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난 처음 봤는데 녹색당. 조용필 또 무명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녹색당이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될 정치 선진국에서는 다들 국회의원이 있고요. 최근에 독일에서는 집권도 했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이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안동이 그래도 좀 이제 잘 살게 된 거는 힘 있는 당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해서 그렇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뽑아놔도 뭐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인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하면 안 됩니다. 음. 지금 안동 정치는 힘 있는 정당들도 오래 했었는데 또 민주주의가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짜장면 짬뽕이 같이 있어야 메뉴도 맛있는 것처럼 다른 정당들이 있으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견제할 상대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힘 있는 정당이랑 다양한 정당을 같이 키워주면은 더 힘이 크게 됩니다. 1+1이 돼서 2가 돼요. 그러면 뭐 다 좋은데 그러면 녹색당이 왜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역할을 녹색당이요? 뭐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오염 심하죠. 여기 보면 막 황사 오잖아요, 중국에.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나라만 잘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녹색당은 90여 개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랑 외교적 문제 해결할 때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 1950년 한국전쟁 때 유엔에서 도와줘가지고 만들어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미국하고 지금 협력해가지고 한반도 안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녹색당 친구들하고 하면 우리나라 국격도 높아지고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녹색당 친구들이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유명할 것 같으면 뭐 벌써 알려졌지만 아무도 모르던데 뭐. 그래서 그게 녹색당이 유명해지려면은 안동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한국 녹색당 최초의 당선이에요. 그 얼마 전에 영국 녹색당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안동이 20년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와가지고 안동이 대박 쳤어요. 이번에 녹색당 국회의원 녹색당 시의원 안동에서 되면은 영국 국회의원이 안동에 옵니다. 1000만 관광도시 안동 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야, 제가 여기까지 할게. 야, 너무 절실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뭘 공격을 못하겠어.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와, 근데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부모님? 제가 지금 수천 번을 듣죠. 진짜? 와. 정말 뭐 친한 분들, 가까운 분들, 처음 보는 분들부터 뭐 네. 녹색당이 어떻고 저떻고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탐탁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뭔가 그런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 그때마다 뭐 저만의 대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여러 가지 안동 분들의 논리에 맞춰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연기 상황인데도 눈빛이요. 한이 맺혀 있어 눈빛이. 그래서 이번에 꼭 당선돼서 음. 우리 안동 시민들이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거를 시민들과 함께 증명하고 싶고요. 한국 정치 문화의 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또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싸웠던 경북 독립운동의 성지가 안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동 시민들이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녹색당에서 가장 많은 표를 주셨어요. 이 얘기하면 많이 놀래요. 그렇죠. 안동에서 녹색당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 이번에 녹색당의 당선은 녹색당만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우리 16만 안동 시민과 50만 안동 출향인 분들이 한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 주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김부겸 당시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 대구 수성에서 충격이었어요. 대구 모든 사람들의 충격이었거든요. 이번엔 대구 네. 경북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일본 녹색당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중물이 네, 우리 허 후보님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그렇죠. 네. 이제 유럽의 녹색당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왔는데 네.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랑 면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배석할 녹색당 지방원 한 명 있으면 대한민국의 외교력도 좋아진다. 이거는 국제 외교 차원에서 거대 양당들도 녹색당을 키워주셔야 돼요. 네. 네. 무역 야, 분쟁도 좋은데? 있고. 이거 뭐 네, 이거 녹색당은 빠져드는데? 국민의힘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좋고 정의당에게도 야. 좋습니다. 네. 혼자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예. 더 대박이 네.
녹색당은 5년마다 세계 녹색당 총회를 해요. 월드컵처럼. 2024년 세계 녹색당 총회 유치가 어디냐?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요. 전 세계 녹색당 정치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앞두고 한국이 녹색당이 자리를 잡아야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녹색당 총회를 맞이할 한국인 출신 녹색당 지방원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왔구나. 대단하십니다. 그 국민들이 잘 몰라요. 시민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거.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자연스럽게 토크 3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원이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뭐 이미 많이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가장 처음 발휘하고 싶은 조례 1호 뭡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너무 할 게 많았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저는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네. 녹색 교통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녹색 교통을. 녹색 교통이 뭐냐면은 자차 없어도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도시 교통을 구현하는 것이고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버스 타기 좋은 도시, 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뭐 전기 자전거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든가 네.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가 또 지금 버스 체계를 더 개선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면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지속 가능한 도시, 녹색 도시 안동을 만드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후 위기라는 환경 문제와 안동의 지역적 문제를 연계하는 그런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방송 출연하신 분들 중에 이제 기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연달아서 계속 출연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하나씩 약간 규제 위주의 그 조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또 뭐 예를 들면 일회용품 못 쓰게 한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일회용품 못 쓰게 하는 뭐 그런 이게 규제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후보님은 지금 들어보니까 규제 쪽보다는 뭐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혹은 인프라를 마련해주거나 뭐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이 가 있으시네요. 혹시 네. 우선순위가 거기 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게임을 하려면 게임에서 이기려면 득점도 해야 되고요. 실점도 막아야 막아야 됩니다.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한 어떤 반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규제라는 에너지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정책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이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많이 만드는 조직 활동도 최선의 규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기후 위기에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활 정치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제적 단위에서 규제와 함께 기후위기 문제에 우리가 생활에서 더 친근하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면 그런 전국적인 기후위기 정책도 많이 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어떤 여러 가지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규제적인 정책들과 사실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까 그런 분들이 역할 많이 했으니까 저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기후위기 의제를 생활에서 확산하는 정책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게 또 시의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토론하고 싶은데 문제제기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든지 그 정책적 목표를 관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덜 알려져 있는 정책 의제일수록 저항감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혹은 경제적인 이익이 줄어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혹은 불편함이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장 저항을 가지는데 독약청청 내가 옳다는 방향으로 일단 나는 좋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말 하면 정책적 목표 달성은 오히려 요원해지고 불편함만 계속 야기되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이 의제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주 공감하는 게 세상을 바꾸려면요 데모만 해서 세상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시위를 했어요. 그 시위에서 뭐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벽을 넘어서자 활동보다 그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 한 명 설득하는 그 조직 활동이 위대한 혁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항, 뭘 막고 몸으로 막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고 아래에서 또 조직하는 그 활동이 저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좀 저평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밤 10시 되면 집에 가자. 왜 청와대를 쳐들어가냐. 그럼 집에 가서 친구들 설득하고 티타임 해가지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취약한 의제를 확장하는 그 활동에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낫다기보다는 이런 조직 활동 사람들을 설득하는 활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좀 한국 시민사회 운동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우리 군소 정당의 영원한 숙제인 확장성 도모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부하는 바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소소한 정책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어떤 승리감 어떤 그런 사례들 또 누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이제 더 큰 의제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순서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이면서도 우리의 신념과 부합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하여튼 일회용품 무조건 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뭐 자영업자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인건비 더 들어가는데 그릇 다시 회수하고 씻고 비용인데 그걸 어떻게 강제로 무조건 하자고 그러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 그런 부분도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회용품을 안 쓰는 교육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그런 시민들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정책이 더 수월하게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녹색당 지방 의원은 어느 곳에서나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고 나서도 원하는 어떤 과제 정책 이런 것들을 해 나가려면 동료 의원들 특히 소속 정당이 다른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너무 있습니다. 많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녹색당의 정책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다른 당에도 좋은 정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한 정책이 강수영 의원님한테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평소에 강수영이라는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강수영 의원의 좋은 정책은 제가 믿는 거예요. 지원했다가 이제 품앗이처럼 제가 강수영 의원님 좋은 정책 밀어드렸으니까 제 것도 도와주세요. 뭐 이런 외교 품앗이가 필요할 것 같고. 기본이죠. 근데 이도 저도 안 되면은 사실 소수정당 정치인이 해야 될 거는 시민들의 여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부 정치가 안 됐다 했을 때 외부의 시민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제도권과 그 제도권 바깥을 넘나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그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세 번째 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런 묻혀 있고 과소평가돼 온 그런 그야말로 은닉돼 있던 소수의 목소리를 조직화하고 규합하는 더 드러나게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할 텐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실제 아까 해보셨다고 했지만은 난관이 많잖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규합하고 조직화하는 그 과정에서. 그 규합하고 조직화할 사람의 활동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활동 가장 기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조직하려면은 시간과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게 사실 한국 정치의 위기인데 건강한 정치 활동을 할 그 사람에 대한 생계에 대한 고민을 조직적으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강수영이라는 훌륭한 시민활동가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혼자 갈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떤 일을 해버리면 그 활동 못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 시대면 가능해요. 뭐 집집마다 막 재산이 많고 사람을 부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가하게 정치하면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활동가가 필요하고 나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정당들이 잘 고민을 안 해요. 저도 제가 프리랜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업 활동가가 되니까 낮 2시 하는 기자회견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9to6로 일을 해버리면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정당들이 잘해야죠. 우리 정당의 청년활동가들 생계 고민해 줍니까? 아무나 안 해주죠. 기성 정당들 전혀 관심 네, 없죠. 그 정도 정치자금 가지고 이렇게 청년 활동가들을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좀 후진적인 정치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활동가들의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기반이 많아질수록 활동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다. 특히 가난하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하려면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 저는 이제 왜 우리 대한민국에 유능하고 신선한 정치인들이 배출이 안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정치인이 정치인으로 데뷔하고 하는 그 경위를 좀 살펴보면 저같이 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뭐 방송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뭐 유명세를 좀 타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또 정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데뷔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경위로든 하여튼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정치해볼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치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활동가적인 활동 여기 지원되고 자라나는 육성돼가는 과정이 없고 생략돼 있고 다른 경로로 하여간 유명해지면 정치하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마치 가니까. 끝판대장. 예. 다른 거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봉사로 오는 게 정치인데 혹은 명예를 위해서. 예. 그게 아주 좀 후진적인 문화고 방금 말한 그 양성하는 기능을 프로야구 구단에 비하면 정당히 해야 된다. 네, 유소년 리그부터 네. 학생들을 키워내 가지고 정치 꿈나무를 키워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참 이게 교육이 부재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기성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뭐 지금 공천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뭐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뭐 없죠. 뭐 없다고 말해야 되죠. 뭐 예전에는 대학에서는 뭐 좀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양성을 하는 어떤 뭐 어떤 선배들을 통해서나 동아리를 통해서나 뭐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뭐 거의 퇴색돼 가고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억지로 그냥 공천 통해서 청년 정치인을 채우려고만 하는. 저는 굉장히 이것도 뭐 유행처럼 잠깐 이러다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굉장히 공감합니다. 호 부장님 말씀에.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방의원의 권한 중에 상당수는 어쨌든 단체장을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한다면 실제로 한번 시정 질의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 제 지역구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민간업자가 운영하다가 지금 심하게 훼손돼서 폐교가 방치돼 있어요. 그 남선의 원림초등학교인데 여기 동창회 분들과 주민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안동시가 공공부지로 매입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주민들과 동창회 분들과 상의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 논의가 지금 계속 멈춰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흉물스러운 건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가자고 시장님께서 4년 전에 공약을 주민들께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게 묻혀 있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선 임기를 얼마 안 두셨기 때문에 수십 년 된 역사에 남섬의 원림초등학교 폐교를 안동시가 공공부지 매입 10억이면은 가능합니다. 안동시 매년 남아돈 예산 최근 2년 동안 1,400억 정도 되거든요. 요 예산을 가지고 공공부지를 매입을 한다면은 지금 폐교 위기에 놓인 안동의 다양한 학교들이 또 참고 모델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민들의 땅을 수용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에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또 동창회 분들 한 4, 50회 기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 원림초등학교 공공부지 매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이때까지 그 뭐 했어요? 이 드립니다. 얘기를 아주 예의를 지켜서 시장님도 워낙 현안이 많으셨으니까 네. 그래도 요거 하나 뭐 임기 내 못하더라도 다음에 물러나는 위치에서 다음 공무원들과 차기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그 남선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동에 있는 수많은 폐교 활용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림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네. 지금 흉물스럽게 네. 방치된 부분을 새롭게 이야. 활용하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과 네. 차기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 그거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그쪽에 거주를 하시거나 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관심을 저희 가지셨어요? 지역구의 현안이기도 했어요. 그 제가 아. 4년 전에도 이 폐교 활용 문제가 주민들과 동창회 분들의 수건이라는 거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70년대 5년 정도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마을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할아버지께서 학생들 팔 빠지면 잘 고치셨대요. 그 평판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남선면 원림초등학교 허경장 교장 손자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있구나. 그 남선면 원림 마을에 가면은 네. 저희 할아버지 말씀을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많은 주민분들이 응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했던 네. 또 존경받는 교직자였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또 남선 원림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주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저는 명함 처음 받고 이 영역 이렇게 읽다가 뭐야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또 긴 스토리가 있었네요. 굉장히 스토리텔링을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1분 유세 상황극이라고 우리 후보님께서 실제로 선거 유세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100여 명이 모여져 있는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실제로 한번 유세를 한번 해보시죠.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의 다른 미래 시의원은 허순규입니다. 4년 전에 이어 같은 지역구에 재도전합니다. 지방 소멸과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안동을 만들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매번 똑같은 투표와 기성정치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안동의 다른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의원, 지역의 정치와 현안을 고민하고 활동해온 준비된 시의원,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 녹색도시 안동의 비전을 실천할 시의원 허순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남동 남선면 이만면에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는 보니까 너튜브도 운영하십니까? 채널을? 제가 외람되지만 네. 이 뉴스민에서 운영하는 네. 허순규의 뉴스 농장을 네. 1년 동안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뉴스민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떠서 너무 매니아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구의 한 청구고등학교 학생이 허순규의 뉴스농장 팬이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녹색당 전국 지지율이 0.2%인데 그거보다 낮은 팬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순규의 뉴스농장 그 소수의 지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거 끝나면은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허순규 후보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컨텐츠를 찾고자 검색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뉴스농장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혼자서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또 훌륭하신 진행자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허순규 후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들 아마 기사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진하고 굵게 활동하셔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수영을 이겨라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청년바람 강수영을 이겨라 허순규 안동시 의원 예비 후보 편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예비 후보들 언제든지 뉴스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후보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